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 사적연금 수령의 저율과세 기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2023년까지는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했었을 경우에 저율과세 기준이 적용됐다라고 한다면 2024년부터는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때 저율과세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의 연금을 모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지만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령 한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연 1,500만 원 기준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다 신경 썼었을 때 우리가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저율과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 우리의 저율과세 기준과 관련된 수령 한도와 그 다음에 어떠한 연금액들이 과세 대상 기준 연금소득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법 개정안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전에는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때 저율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1,500만 원 이하로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적용 대상 연금소득의 경우는 사적연금소득이라고 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라고 일단은 발표가 된 것이고요. 일단은 확정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간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은 1,500만 원으로 변경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연금에서 어떻게 연금소득세와 관련된 부분 신경 써야 되는지 먼저 연금저축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자, 연금저축 안에 있는 소득 재원들의 인출 순서는 일단 1순위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없습니다.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로 2순위로 인출되는 게 이제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아니면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이때는 연 1,500만 원 연간 연금 수령액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1,500만 원 그 기준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 재원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 IRP 계좌입니다. 자, IRP 계좌 안에는 어떠한 분들은 퇴직금에 대한 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원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연 1,500만 원과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거냐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자, 퇴직금이 재원인 이 IRP 계좌에서 인출을 한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 이때 뭐가 되냐면 DC가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30%를 깎아준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인출하게 되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을 경우 30%를 깎아주고요. 자, 그다음에 10년 차 이후부터는 40%를 깎아줍니다.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10년 차 이후 11년 차부터는 한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11년 차부터는 전액 다 인출할 수 있어요. 전액 다 인출할 수 있고 전액 다 인출하게 되면 이때 어찌됐든 간에 내가 납부해야 될 퇴직소득세의 40%나 할인된 가격으로 모든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연금이 개시된 시점부터 11년 뒤에 돈을 찾아서 쓰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40%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퇴직금이 도입된 그 시점이 2013년도 2월 이전이다. 자, 이때 설정된 계좌의 경우는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때는 5년만 경과하게 되면 이 퇴직금을 자, 일단은 전액 인출할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40%에 해당되는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퇴직금이 재원인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IRP 계좌 안에서도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연금 수령 시 신경 써야 될 연금소득은 세액공제 받은 것, 그 다음에 운용수익. 그래서 발생되는 이익과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 기준에 신경 써야 되겠고요. 자, 나머지 금액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 그 다음에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들, 얘네들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적용은 비과세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퇴직금은 분류과세 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1,500만 원 이 기준에는 절대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소득 저율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두 가지,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다 적용받아야지 저율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 전체 계좌 평가액에다가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를 반영해서 그 금액 이내 금액을 연간 인출했을 경우 첫 번째로 저율과세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 금액이 1,500만 원 이내 수령해야지 저율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나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과세가 되는데 그 금액이 만약 1,5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액에 대해서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종합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나의 연금 수령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리고 그 금액이 연간 1,500만 원 이내의 금액인지 이상의 금액인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수령할 때는 연간 1,500만 원 이내의 금액들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인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로 여러분들이 최대치로 계속적으로 인출하게 되면 생각보다 사적연금의 고갈 속도가 너무 빠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적연금 수령하는 기준소득과 그다음에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기준소득을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셔서 장기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신경 쓸 것은 연금 수령 한도는 얼마인지, 그 금액이 1,500만 원 이내인지 초과하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연 1,500만 원 넘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보다는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잘 숙지하시고 그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인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1,500만 원을 초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금을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 될까? 자, 딱 1,5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 계좌 평가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사적연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 납입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사적연금의 평가액이 1억 2,500만 원일 때 연금 수령 연차 1년차를 가정했을 때 수령 한도가 딱 연간 1,5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요 금액까지 1억 2,500만 원의 평가 금액까지는 이 연 1,5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억 2,500만 원의 연금 평가액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 인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수 있도록 인출 계획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연금 수령 한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수령 한도만큼 계속적으로 다 인출해서 썼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의 평가액을 1년 차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한도 1,500만 원을 수령했다라고 한다면 1억 2,500에서 연간 1,500만 원이 빠지겠죠. 언제부터는요? 2차년도. 자, 그러면 2차년도에 가지고 있는 평가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수령 한도 계산할 때 21 마이너스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n 값은 바로 뭐냐면 수령 연차가 됩니다.
그래서 수령 연차가 늘어날수록 한도는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 쓰는 만큼 그 평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등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계속적으로 100%를 모두 다 뽑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계속적으로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년차까지 6,700만 원 정도의 평가 금액이 남고 매년 1천만 원씩 수령하게 되면 사실상 10년 정도 10년 이내에 1억 2,500만 원을 모두 다 인출하게 되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55세 이후부터 우리가 연금 수령 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55세부터 만약에 내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해서 매년 1,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계속 인출했다라고 한다면 사적연금은 언제 고갈되냐면 65세 시점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령 한도를 꽉꽉 채워서 인출할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인출할 것인지 그 인출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훨씬 더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의 목표로 하는 연금 소득에 대한 부분들 있죠. 이 목표로 하는 소득 기준에 맞춰서 이 사적연금을 몇 년 동안 얼마의 금액을 길게 수령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 1,500만 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금 수령한도 계산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는 1,5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연금 수령액을 2024년 1월 이후부터 1,500만 원 미만 수령하게 되면 이때는 저율과세 적용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수령 나이 기준으로 만약에 55세부터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분리과세, 80세 이상은 3.3%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 과세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저율 과세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을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조금씩은 많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되면은 타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16.5%의 세금을 과세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 16.5가 아니라 초과되는 전액입니다. 아시죠? 전액에 대해서 16.5%가 과세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연금 수령 한도가 연 1,500만 원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연금 평가액이 1억 2,500만 원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매년 1,000만 원씩 계속 인출하게 되면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보통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요, 1,500만 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적정선에서 길게 수령할 수 있도록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무조건 다 맥스로 뽑아다 쓸 거야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사적연금이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천천히 나눠서 조금씩 길게 수령하는 형태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세금 걱정 때문에 사적연금 가입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이 수령할 때 그때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간 1,5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지 이 세금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퇴직금 재원이 연금 소득일 경우 이때 많이 질문들 하십니다. 아셨죠? 퇴직금 재원은 분류과세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운용이익과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적용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 연간 1,500만 원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연금 수령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